감정 홍조 치료의 핵심은 피부 자체의 치료가 아니라 이 불안증을 동반한 성격이나 성향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악화되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으로 통증이나 소화불량, 면역질환에 대해서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 내부의 불편함보다 더욱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안면홍조나 감정홍조입니다. 겨울이 되면 안면홍조나 감정홍조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이 민망함이나 수치스러움을 넘어서 대인 기피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회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안면 홍조 관련 영상에서 이 홍조의 원인과 치료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감정 홍조의 치료의 종착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홍조는 특히 추운 겨울철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자체로 인해서 체온 유지를 위해 인체의 교감신경 톤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감신경 항지는 몸이 긴장되거나 경직되게 할 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도 증가시켜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거나 두근거림과 동반된 상열감을 만들거나 또는 상열감 이후에 홍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흔히 우리가 찾게 되는 뜨겁거나 매운 음식 또는 난방 등도 홍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내외의 큰 온도차 때문에 바깥의 차가운 공기 중에서 생활을 하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히터나 난방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열감과 함께 홍조가 심해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차가운 공기 중에서 이 수축되어 있던 안면의 혈관들이 실내의 따뜻한 온도에서는 과도하게 확장이 되면서 안면으로 피가 몰리는 우렬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환자분들에게는 혈관의 탄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홍조가 있다면 붉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붉은 혈기가 빠져나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홍조가 지속되는 시간 또한 길어지게 됩니다. 이 감정 홍조 환자분들은 대부분 저희 외래에 오시기 전에 피부과에서 혈관 레이저를 해보시거나 한의원에서 한약이나 침 치료를 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뭔가 아쉽다거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 내용이 바로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감정 홍조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안면 피부 자체보다는 피부 안에 있는 혈관들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에서 출발해서 심장에서 피가 얼굴로 많이 뿜어져 나와 안면 피부의 혈관을 확장을 시키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증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관이 안면에서 순환을 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이 안면에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보다 피부 깊숙한 곳의 혈관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 레이저로 피부 표면의 혈관을 제거한다고 해도 홍조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혈관 레이저를 한다고 해도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혈액량을 줄어들게 할 수도 없고요. 피부 깊숙한 곳의 혈류량을 줄어들게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원인인 심리적인 불안감을 개선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정 홍조 환자분들에서 왜 안면으로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일까요? 이 감정 홍조 치료 과정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가족 중에 감정 홍조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이 홍조가 심했다거나 또는 자녀가 본인과 같은 홍조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가족력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정 부분 이 성격이나 성향이 유사하기 때문에 감정 홍조도 잘 생긴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이나 성향으로 가장 흔한 것이 예민하거나 불안하거나 긴장을 잘하거나 강박증이 있거나 다혈질적이거나 이런 증상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 성향의 상당 부분은 교감신경이 잘 조절되지 않는 이 교감신경 항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감신경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적절히 조화가 되지 않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감정홍조와 함께 이 교감신경의 흔한 증상인 이 목이나 어깨가 긴장이 된다거나 수족냉증이 있거나 기립성 저혈압,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 과민성 대장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감정홍조 환자분들께 꼭 여쭈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홍조가 오기 전에 얼굴이 붉어질 것 같다는 예기 불안이 있으시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7, 8명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이 부분이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기 불안은 심장을 두근거리고 혈관을 긴장되게 해서 얼굴로 뿜어져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혈관의 탄성을 떨어뜨려서 얼굴에 쏠린 피를 심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을 원활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감정홍조 치료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불안의 유무에 따라서 이 치료의 부위나 범위 또한 달라질 수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감정홍조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예기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보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감신경 항진을 줄여주고 교감, 부교감 사이의 상호 조절 능력이나 활성도를 개선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만성화가 된 경우에는 이 말초의 문제인 자율신경보다 더 상위에 있는 중추신경인 뇌가 느끼는 불안함에 대한 역치를 올려주는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홍조 치료를 받고 최소한 치료 전 증상의 한 60-70% 이상 개선이 되시는 분들은 감정홍조도 좋아지지만 성격도 좀 더 차분해지고 불안함도 줄어드는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게다가 수족냉증이나 소화불량, 목 어깨의 긴장감, 불면증, 공황장애 등도 이 감정홍조와 함께 개선이 잘 되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환자 본인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환자분이 치료를 하면서 짜증이나 화를 덜 내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성격이나 성향이 변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감정홍조의 치료에서 가장 근본적인 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치료는 예기불안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 말초신경인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잘 조절하게 해주는 주사치료뿐만 아니라 이 중추신경인 뇌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함을 줄여주는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기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보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정홍조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의 데이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치료 횟수나 만족도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후속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